자, 우리 미적분 시작 한번 해봅시다. 오늘 첫 수업인데 이제 그 동영상 강의로는 연습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본 정리만 앞쪽에 있는 내용들만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나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쪽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따로 하시는 걸로 하죠. 자, 일단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페이지 10페이지 B고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나왔죠. 거기 수렴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렴의 정의는 뭐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죠.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라고 써 있는 건 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무한대라는 수는 한없이 커졌다는 뜻이고,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 배웠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라고 쓰시고 an의 극한 값이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왜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는 여기가 x가 무한대로 갔을 거고 이게 an 대신에 fx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그게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것과 x가 무한대로 가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큰 수는 맞는데 자연수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실수라는 거예요. 이거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둘 차이밖에 없으니까 개념 자체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같으니까 쉽게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수열의 발산이라고 나왔죠, 그죠? 발산이라는 것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을 때, 그렇지,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많이 내리죠. 수렴한다, 발산한다가 있으니까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으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1번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이건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그 뒤에 써있죠.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 n이 지금 자연수니까 얘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에 따라서 이 값이 프라마이너리로 왔다 갔다 진동 발산하겠죠. 그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릅니까? 진동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죠. n이 짝수일 때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발산. 발산이라는 것은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말해. 무한대라는 수도 얼마인지 모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둘 중에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산이라고 부르고, 이건 무한대로의 발산, 이건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 다음 수열 AN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에 1번 보시면 수열은 원래 대괄호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있죠.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죠. n이 막 커지면 점점 얼마로 가까워집니까? 그렇죠, 0으로 가까워지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두 번째 2번 보세요. 2번은 n 플러스 1이라고 나왔죠. 그치? n이 점점 커지면 계속 커지겠죠? 결국 얘는 뭐로 발산하겠습니까? 그렇죠,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세 번째 거 마찬가지야. 세 번째 거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n이 점점 커지면 음수니까 점점 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뭐로 발산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코사인 nx라는 표현이 나와 n파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n이 만약에 1이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n이 만약에 2면 코사인 2파이는 플러스 1이죠. 결국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에 따라서 두 개의 값이 왔다 갔다 나오게 되지. 그러면 이 경우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발산인데 구체적으로 진동 발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 옆에다가 5번 해갖고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5번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하나 써놓을까요? 사인 n파이
똑같이 삼각함수에 똑같이 가격이긴 n파인데 사인은 정수 파이에서 0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항상 얼마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해가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지금 5번을 하나 더 써놓으시면요. 수렴하는 거 2개, 그치?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발산까지 총 3가지의 발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나왔습니다. 리미트 C 곱하기 AN이 C 곱하기 AN은 C 곱하기 알파랑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밑에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쭉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제일 첫 줄. 두 수열 AN, BN이 수렴하고. 오케이. 그래서 거기 수렴하고 라고 나왔죠? 수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수열 AN이 AN, BN이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죠? 수렴하면 상수를 곱한다든가 더하고 뺀다든가 곱하고 나눈다든가 모두 극한을 나눠서 계산이 가능하다.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시겠지만 5번에서 했잖아. 그죠? 5번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나왔죠? 5번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분모가 되는 BN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BN이 0이 아니더라도 극한값도 얼마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죠? 만약에 이 표현이 없으면 5번은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시고 됐죠?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음 페이지 쉽죠?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 쉽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14번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인데 이건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보시면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넘겨볼게요. 필수 이제 2번 가보죠. 무조건 쉽죠?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봐.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 밑줄그시고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 밑줄그시고 수렴하기 때문에 나누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리미트 AN을 편의상 알파라고 둘 거고 리미트 BN을 편의상 베타라고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렴하기 때문에 앞에 거 2개를 다 나눠 쓸 수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수렴하기 때문에 나눠 쓸 수 있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여기서 마지막에 묻는 건 수렴하기 때문에 나눠 쓸 수 있죠. 그러면 나눠 썼다고 생각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이 공식을 대입해서 연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모두를 나눠 쓸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필수 이제 3번 갈게요. 이제 극한값의 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그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자, 1번 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의 3승 마이너스 4n 플러스 5입니다. 그쵸? 나누기 아래쪽은 n3승 플러스 3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죠? 우리 이런 극한 풀 때 기억나세요? 분모와 분차가 동차가 되게 되면 앞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었죠? 사실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었었지?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는 건데 그 결과가 결국 이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요. 그죠? 최고차의 개수만 남겨놓으시고 이 결과는 얼마다? 2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2번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분의 n3승이라고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의 최고차만 떼시면 너는 좀 지워지고 얘가 나왔을 거고 요게 나왔을 거고 그죠? 그럼 n 하나 지워지고 n 제곱이 됐을 테니까 뒤쪽에다가 큰 수를 대입해서 제곱을 해버리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맞아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또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3n에다가 플러스 4죠. 이거 분해 분자가 5n 플러스 1이 문제를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문제를 푸는 거 금방 풀죠. 여기 보시면 최고차 하나 따시고요. 또 최고차 하나 따시고요. 그죠? 그럼 n 하나가 지워졌겠죠? n이 엄청 커지면 결국 이 값은 점점 그렇지 0으로 가까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여기 살짝 지우고 네 번째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분자는 n이었습니다. 돼요? 또 최고차만 따시면 되죠. n제곱의 루트, 얘 n의 루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차수가 높을 거예요. 그럼 제곱의 루트니까 그렇지 절대값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양수지.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돼야 돼? n이 돼야지 n분의 1이 되는 거죠. 결과물마다 그렇네요 1이 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수열의 칸이라는 건 함수의 칸의 내용하고 같은데 n이 무한대로 간다. 그쵸?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간다만 기억하시면 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볼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18페이지 보시고 18페이지에 4번 문제 보죠. 1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딱딱딱 가서 n까지 합입니다. 우리 1부터 n까지 합이 뭐죠? 그 대신 수열의 극한하고 무한급수 뒤쪽 단원을 잘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수열 파트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열 부분을 모르시면 못 풀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의 간단한 공식 정도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개념 관리 정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교과서 정도 푸셔도 좋고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것들만 해오시면 돼요. 근데 꼭 해오셔야 돼요. 안 하시면 수업 듣기 힘들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 n 제곱이고요. 1부터 n까지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에 2 받쳐놓으시고 n의 n 플러스 1 쓰시면 최고차만 따면 되니까 넌 최고차가 그냥 이걸 거고 얘는 최고차가 n제곱이니까 이 결과는 얼마가 되는구나?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열 베이스이긴 한데 그것만 간단하게 뭐 알고만 계시면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뭐 고민 안 하시고 우리 수1 파트에서 수열 파트 공부 조금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똥똥똥 가서 1 마이너스 n분의 1이죠. 이렇게 하고 이 바깥쪽에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합이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두 개 연산 한번 하죠. 요거 두 개 연산하면 맞아요. 2분의 1 될 거고 얘 둘 연산하면 그렇네요. 3분의 2가 될 거고 똥똥똥 갈 거고 요거 둘 연산해주면 n분의 n-1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 분모 분자의 같은 숫자를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니까 여기는 n분의 1이 남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n분의 1이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분모는 n제곱이었겠구나 쓰시면 됩니다. 좀 더 써볼게요. 분모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극한이 있고 n제곱분의 1 플러스일 거고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결국 얘랑 모양이 똑같아졌네요. 그죠? 답은 얼마가 된다? 똑같이 2분의 1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열 베이스가 뭐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간단한 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쉽게 풀어내실 수 있겠죠. 자, 5번 문제 보죠. 5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 플러스 2분의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입니다. 여기가 지금 2죠. 분모의 최고차를 동그라미 쳐야 되니까 일단 3n을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분자의 최고차가 a가 0이 아니었다 가정을 해주면 분모는 n제곱, 분자는 n이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근데 2로 수렴했다라는 건 분모 분자가 동차가 돼야 해. 그치? 그러니까 A 넌 얼마였겠구나? 0이었겠구나? 라고 쓰시면 되고 3n분의 bn을 썼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뭐 최고차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6이 되는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해. 그래서 두 개 더 해주면 6 쓰시면 되겠죠? 정말 쉽죠? 다음 페이지요. 미적분 진짜 쉽죠? 수열만 좀 잘 하시면 미적분 굉장히 쉽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6번 볼게요. 선생님은 여러 단원 수업을 다 하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미적분이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수업하기나 수업 듣기 제일 어려운 책은 수2보다는 수하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책. 자,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꼴이죠. 근데 꼭 확인하실 거 있죠? 루트 마이너스 꼴은 어떻게 풉니까? 그렇지, 유리화해서 풀어요. 오, 잘 기억하고 있네. 루트 마이너스 꼴은 유리화해서 푸는데, 유리화 하실 땐 항상 요거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돼. 이렇게 제일 차수가 높은 것들을 뺐을 때, 그렇지, 이 결과가 0이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제일 차수가 높은 것들을 뺐을 때 0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그러면 유리화를 시키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쓰시고, 루트 플러스 곱해주고, n 플러스 3 갖다 쓰고, 플러스 루트 n 갖다 쓰고, 제곱 해주면 n 플러스 3, n 지워지니까 여기는 3만 남았겠죠. 여기 쓰시면 됩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주면 여기는 최고차가 요 놈하고 요 놈 두 놈이 최고차일 텐데, 얘는 계속 커지니까 결국 이 결과는 얼마로? 그렇지, 0으로 수렴하겠다라고 쓰시면 되죠. 됐어요?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2번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의 n 플러스 1 나누기 루트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아까 선생님 방금 전에 확인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루트 n 있죠? 여기 루트 n 있죠? 두 개 빼면 0이고, 여기 루트 n 있죠? 여기 루트 n 있죠? 둘 다 빼면 0이지. 걔 0이 나왔을 때는 유리화 하듯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갖다 쓰시고, 여기다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곱할게요. 그럼 제곱해주면 n 지워지겠죠? 그럼 1만 남았을 테니까 분모는 1 갖다 쓰시면 되고, 분자는 뭘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대쪽으로 하나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곱해주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플러스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루트 두 개 지워지니까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빼면 또 마찬가지로 1이 됐었을 거고, 분모는 뭐가 하겠습니까? 루트에 n 플러스 2가 오고 플러스 루트에 n 플러스 1이 오겠네요. 그죠? 여기서 최고차만 따주면 되니까 요거 하나 따시고, 요거 하나 따시고, 요거 하나 따시고, 요거 하나 따시고, 어유 분모부자 똑같네? 그럼 답은 얼마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 이제 해설해 있는 것처럼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길게 쓴다고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건 아니니까 길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죠. 이번에는 루트는 없는데 어차피 이 둘은 연산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n상승으로 묶어내시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보시면 얘는 차수가 2차고 얘는 3차죠. 어느 게 더 빨리 커집니까? 뭐 10만 대입해봐도 똑같아요. 1000 대입해보면 얘가 훨씬 빨리 커지는 걸 눈에 볼 수 있죠. 뒤에 게 빨리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최고차만 남기는 게 맞는 거니까요. 얘 가지고 그죠? 분모는 1이라고 생각해주면 분자의 최고차만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가지고 그죠? 오케이.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의 n제곱 플러스 an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n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여기 최고차만 따보죠. n 있죠? 여기도 n 있지. 두 개 빼면 0이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렇지, 유리화 하듯 풀어줍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a 곱하기 n 갖다 쓰시고, 플러스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갖다 쓰시고, 이거 푸네. 제곱 해주면 n제곱 두 개 지워지니까 a 곱하기 n 마이너스 1만 남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최고차 보시면 여기 n이죠? 여기도 뭐죠? n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2n이죠. 그러니까 2n분의 an이라면 n 지워버리면 2분의 a가 남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얼마구나? 이가 3이구나? 그럼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a는 6이 되겠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죠? 이게 간단하게 우리 배웠던 거랑 거의 같은 내용들이니까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8번 문제까지 풀고 또 다시 이쪽 가서 다시 한번 해보죠. 8번.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EAN 플러스 1분의 위쪽이 AN 플러스 5죠. 이 결과가 3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 개념 관리 있는 해설처럼 풀어가시는 게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요 전체를 bn이라고 두시고 이 bn의 극한값이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정리해서 an은 이꼴로 정리를 해주면 bn의 극한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 bn의 극한값 대신에 3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an의 극한값 계산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요, 만약에 an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상태였다면, 보세요, 만약에 AL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였으면 2분의 1로 수렴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3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수는 없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AL이 만약에 n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오는 진동 발산이었다면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결과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결국 AN은 뭐 할 수 없습니까? 무한대 안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안 돼요? 진동 안 돼요. 얘가. 그럼 결국 AN은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AN은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나머지는 모두 상수니까 다 수렴한다는 뜻이니까 결국 극한을 나눠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있는 다른 풀이처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놓으시면 요거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서 2알파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의 결과가 얼마나 3이다 쓰신 다음에 옆으로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알파와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는 bn 놓고 푸는 첫 번째 풀이대로 풀어가는 게 맞으나 an의 발산을 가정했을 때 결국 모순이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A는 반드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풀이는 수렴한다라고 일단 쓰고 시작하는데 그 수렴하는 이유를 설명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죠? 오케이. 근데 뭐 문제 풀 때 이렇게 다 설명하면서 문제 풀진 않죠. 지금 수업하는 영역이라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렇게까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나왔죠.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하게 되면 베타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1번을 옆에 조금 바꿔볼게요. 1번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 AN과 BN이 이렇게 등호를 빼버리세요. 등호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등호가 없었을 때도 똑같은 경우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없으면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호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를 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등호가 없을 때도 없던 등호가 생긴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보세요. 예시로 만약에 AN이 1-n분의 1이야. 그렇죠? 그리고 BN이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가주면 이 뒤에 값은 항상 양수니까 1에서 양수를 빼고 1에서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bn 쪽이 크죠? 그렇지. 그래서 이 둘의 대소는 an과 bn은 이런 대소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극한을 취하면 얘 0으로 얘도 0으로 그럼 둘 다 얼마로 수렴하지?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을 알파, BN의 극한값을 베타로 했을 때 이 둘이 등호가 성립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해가죠? 그죠? 그러니까 수열 자체로는 AN이 작지만 극한을 취했을 때는 이 둘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1번 옆에다가 공란 좀 있으시죠? 이 얘기를 이렇게 쭉 써놓으세요. 지금 바로 좀 써. 이거 써놓으시고 좀 이해하시고 쓸 시간 드리는 겁니다. 자, 쓰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 극한에서 두 번째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AN과 마찬가지야. 여기도 비워도 되는 거야. CN과 BN이 이렇게 있을 때 AN과 BN이 요거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모두 알파로 수렴한다면 이거이면 리미트 CN도 뭐로 수렴합니까?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AN이 알파로 BN이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 여기 CN은 당연히 알파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알파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조임정이라고 해요.
이 둘의 값이 알파를 포인시키면서 조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리미트 cn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2번 옆에다가 요까지 나왔죠? 옆에 가로 열고 조임 정리. 배우신 분들 이런 정리 이름은 좀 알고 계셔야죠? 조임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잠깐 볼게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은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9n제곱하고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N하고 3n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나왔죠? 여기 n제곱 플러스 1은 당연히 양수니까 양변을 나눠도 상관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리미트 AN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극한 취해주고 여기도 극한 취해주고 여기도 극한 이렇게 쭉 취해주죠. 그러면 최고차만 따면 되니까 얼마로 수렴한다? 그렇지, 같이요? 9로 수렴하겠죠. 그럼 얘 9로 수렴했죠? 이거를 전개를 해야지. 최고차가 n 아니죠. 전개를 해주면 여기도 9로 수렴하겠네. 그죠? 사이 꼈니? 너는 무슨 정리에 의해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뭐라고요? 조임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AN은 얼마로? 그렇지, 9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10번 한번 해볼게요. 10번은 옆에다 요거 하나 써놓을까요? 진동 발산하는 경우 있죠. 극한에서. 그리고 0으로 수렴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 발산과 0으로 수렴하는 극한 값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합니다. 이거는 극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하나 암기해 놓으셔도 됩니다. 진동 발산 곱하기 0으로 수렴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해요. 이거는 뭐 외워놓으시면 좋죠. 거기 문제 잠깐 볼까요? 보시면 여기 선생님 쓰는 거 보세요. 사인에 n 세타가 있습니다. 세타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n은 뭐 자연수쯤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사인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건 진짜 얼마가 되는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갖다가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눴어요. 마찬가지로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에 변화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줬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분모가 차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얼마로? 그렇지,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분모가 차수가 높죠? 당연히 너도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럼 이 가운데 껴있는 이 값도 그렇지, 0으로 수렴합니다. 무슨 정리에 의해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선생님 말은 사인 n 세타의 값은 n이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 취해져도 결국 이 값은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값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넌 진동 발산하는구나. 근데 1 플러스 n제곱 이걸 갖다가 이제 옆으로 빼냈다고 생각하시면 1 플러스 n제곱 분의 1 정도 썼다고 생각하시면 사인 n세타의 1 플러스 n제곱 분의 1이라는 0으로 수렴하는 극한이 곱해졌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진동 곱하기 0으로 수렴하는 것이 곱해진 꼴이 되겠죠. 그죠? 그럼 반드시 뭐로 수렴한다? 그렇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수열의 극한을 첫 단원 배워봤는데 단원은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 그리고 급수, 무한 등비 급수 이렇게 4개 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연습 문제는 수업 시간 끝나고 혹은 다른 경우에 이제 나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계속 꼭 풀어보시고 바로 다음 파일 넘어가기 전에 일단 확인 체크 좀 풀어보고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좀 여유 있으니까 좀 보시고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